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선이 무엇인가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전선면, 전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긴 땅입니다. 땅이고요. 옆에서 보는 단면이에요. 찬 공기가 이렇게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둘은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그 덩어리가 접촉을 하는 곳에서 이것들이 순식간에 혼합이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고요. 둘 사이에는 칸막이가 존재하게 돼요. 칸막이야. 이 칸막이처럼 존재하는 이것을 전선면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질이 다른 기단. 여기서 성질 다른 건 이제 온도가 다른 거고요. 이 두 공기가 만나면 그 덩어리가 매우 커서 순식간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는 섞일 수 없는 딱 접촉면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접촉면이 경계면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면을 우리가 그리는 일기도에 표시하려면 입체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는 일기도에는 입체가 아니고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하나의 선으로만 표시되는데 그래서 이 전선면은 일기도에 표시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표시할 수 있느냐? 이 칸막이가 땅하고 만나는 요 접촉 지점 여기를 그려줍니다. 이걸 전선이라고 해요. 전선면이 지표면하고 만나는 선입니다. 자, 전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처럼 만날 수 없는 것을 만날 수 없는 것의 경계면이 땅하고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한반도에도 전선이 있죠. 물론 의미가 좀 다르지만 휴전선이라고 있잖아요. 요 전은 이제 전쟁에 쓰는 전선인데 우리 한글로는 이제 똑같은 글자가 되겠죠. 휴전선처럼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너무너무 달라서 이 둘이 한꺼번에 섞일 수 없어요.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 해도 섞여 살기가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전선이 존재하는 것이죠. 섞일 수 없는 전선.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공기에서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섞일 수 없는 그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선의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다릅니다. 찬 공기가 고밀도고요. 따뜻한 공기가 저밀도예요. 그 둘이 만나면 섞일 수는 없는데 이 밀도 큰 것은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이 되겠죠. 여기 이제 땅이고요. 이렇게 찬 공기는 밑에 깔리고 따뜻한 공기는 위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이 칸막이 전선면은 항상 기울어져 있게 되고 여기 전선이 있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찬 공기가 밑에 깔리는 방향으로 여기가 전선이 되겠고요. 칸막이는 기울어져 있는데 전선은 지표면하고 만나는 곳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선의 하늘 위에는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칸막이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이렇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데 왼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칸막이인 전선면이. 그래서 두 종류의 전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한 개가 한랭전선, 그 하나는 온난전선이 되겠어요. 이름 속에서 한랭전선이라는 이름 속에 어떤 종류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찬 공기가 먼저 이동을 시작할 거다. 이게 한랭전선입니다.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먼저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고요. 여기서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속한다.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편서풍이 분다는 건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땅을 그리고 우리 제주도 쪽에서 서울 방향을 바라본다고 할 때 서쪽 동쪽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따라서 찬 공기가 서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동쪽에 있으면 찬 공기가 먼저 이동하는 온난전선이 될 것이고, 서쪽, 동쪽에서 서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동쪽에 찬 공기가 있을 때는 따뜻한 공기가 먼저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서쪽에 있는 공기가 먼저 이동을 할 것이고, 서쪽에 있는 공기가 찬 공기면 한랭전선이 될 것이고요. 서쪽에 있는 공기가 따뜻한 공기라면 온난전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면도 서쪽, 동쪽. 서쪽에 A 공기, 동쪽에 B 공기가 있는데 한랭전선 이 A 쪽에 찬 공기가 있다는 얘기죠. 찬 공기가 B 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 찬 공기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한랭전선. 근데 찬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찬 공기 쪽으로 이 칸막이가 기울어져 있죠. 찬 공기가 밑에 깔리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됩니다. 찬 공기가 밑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야지. 그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기압의 내용은 이거예요. 상승 기류가 있고 그 상승 기류의 결과 구름이 만들어진다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했으니 여기에는 구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그림 봐주세요. 온난전선 서쪽과 동쪽인데 서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먼저 이동을 했으니 이름이 온난전선이고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찬 공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면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도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다. 편서풍이 분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서쪽에 찬 공기가 있을 때 찬 공기가 먼저 이동하게 되니까 그곳은 한랭전선이다. 서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따뜻한 공기가 먼저 이동하니까 그곳은 온난전선이다. 그리고 그 전선면 칸막이가 있는데 그 칸막이 위에 구름이 있다. 전선면에 구름이 있다.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구름의 위치는 바로 전선면에 있습니다. 전선면 위 상승하는 공기 그곳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위에 밑에다가 이제 요약을 해놨죠. 요거 위에 있는 B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B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 만약에 여기 C라 그러면 요 CD라 그러면 여기 CD 이렇게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찬 공기가 먼저 이동해 와서 서쪽에 있는 찬 공기가 먼저 이동해 와서 밑으로 들어가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아올라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구름은 저군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서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 와서 위로 올라가서 만들어지면 전선면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구름은 두께가 얇은 충운입니다. 자, 저군하고 충운의 차이는 이런 것이죠. 찬 공기는 고밀도고요. 따뜻한 공기는 저밀도예요.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밀도는 운동선수입니다. 뭐 씨름이나 유도를 할 것 같은데 무제한급 선수예요. 뭐 100kg, 100kg의 운동선수야. 힘도 좋고 근육질입니다. 저밀도 따뜻한 공기는 이제 초등학생 입학한 학생 30kg의 아주 어린애입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찬 공기 100kg이나 나가는 건강한 운동선수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30kg 아이를 밀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은 모든 것이 급격하고 과격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도 급하고 구름도 키가 높이
상승하는 저군형이 되고 비도 소나기가 내리게 되고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른 상태가 돼요. 반대로 이 30kg짜리의 어린아이가 건장한 운동선수 100kg이나 되는 운동선수를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100kg의 운동선수가 밀리죠. 안 밀리진 않아요. 밀리지만 서서히 밀리고 가벼운 아이가 위로 상승을 하는데 이것들은 변화가 모든 게 완만하고 천천히 일어난다고 해주세요. 전선면의 기울기도 완만하고 구름의 두께도 얇은 구름이고 그리고 약하게 내리는 이슬비 같은 것들이 내리게 되고 이 전선의 이동 속도도 느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한랭전선이 지나가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랭전선의 개념이 이거잖아요. 찬 공기가 왔다 이거야. 찬 공기가 나에게로 왔다. 찬 공기가 왔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는 건 당연하죠. 따뜻한 공기가 왔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다. 그럼 그 따뜻한 공기가 지나갔으니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생기면 아래쪽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 요 땅하고 맞닿는 점이 전선이라고 했잖아요. 요 전선이 있으면 전선의 A 지역에 비가 내려요. A 지역에 비가 내려. 그러니까 전선의 서쪽 편에 비가 내리죠. 그리고 온난전선은 전선이 여기인데 전선의 동쪽 편에 비가 내립니다. 자, 전선의 동쪽, 서쪽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비를 맞는 지역을 보면 결국 전선면 아래쪽이거든요. 전선면 아래쪽. 전선면 아래쪽에는 무슨 공기가 있나요? 전선면의 아래쪽에는 찬 공기가, 전선면의 아래쪽에는 찬 공기가. 그래서 비가 내리는 곳은 찬 공기 지역이에요. 찬 공기 지역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